엄빠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위한 딸내미의 꿀팁.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정보. 오늘 함께 나눌 중요한 주제는 바로 통곡물 섭취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50대에서 70대 분들의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연령대의 건강 증진을 위해 통곡물을 어떻게 하면 더욱 현명하게 섭취할 수 있을지, 그 다양한 효능과 더불어 과도한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작용들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의학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도우미로서 복잡한 의학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건강 지식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함께 통곡물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통곡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곡물은 말 그대로 통째로 된 곡물을 의미합니다. 곡물의 나탈은 크게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 즉 배적, 싹, 그리고 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백미나 정제된 밀가루는 이 중에서 대부분의 영양분이 집중되어 있는 싹과 겨 부분을 제거하고 배전만을 남겨 가공한 것입니다. 반면 통곡물은 이러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통곡물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제된 곡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식이섬유, 다양한 비타민, 특히 비군 비타민, 미네랄 철분, 마그네슘, 아연 등, 그리고 우리 몸에 필수적인 불포화 지방산 등 귀중한 영양소들을 훨씬 더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대표적인 통곡물로는 현미, 보리, 귀리, 통밀, 수수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키노아, 카무트, 테프와 같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다양한 슈퍼푸드, 통곡물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소중한 통곡물을 왜 우리는 반드시 섭취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통곡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실로 광범위하고 다면적입니다. 첫째, 통곡물은 만성질환 예방과 전반적인 영양 균형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통곡물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각종 미량, 영양소들은 꾸준히 섭취될 경우 현대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등 제2형 당뇨병, 그리고 특정 암, 특히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정제된 곡물로는 얻기 어려운 필수 영양소들을 공급하여 우리 몸의 전반적인 영양 균형을 맞추고 결과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활력 있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통곡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매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통곡물에 포함된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탄수화물처럼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고 소화 과정에서 서서히 분해되어 혈액으로 포도당을 방출함으로써 장시간 동안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집중력 유지나 신체 활동에 필요한 지속적인 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 건강관리에 더욱 유리합니다. 또한 통곡물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아미노산 역시 풍부하여 근육 유지 및 신체 조직의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셋째, 통곡물은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어 당뇨병 예방 및 이미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통곡물에 다량 함유된 미네랄인 마그네슘과 크롬,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혈당 조절 능력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혈당 변동폭을 줄여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통곡물은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통곡물에 풍부하게 함유된 다양한 비타민, 특히 비군, 그리고 아연, 셀레늄과 같은 무기질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의 활동량을 증가시키고 기능을 활성화시켜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전반적인 신체 활력을 높여줌으로써 만성 피로를 줄이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통해 유해산소인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노화 및 여러 질병의 발생 위험을 줄여줍니다. 다섯째, 장 건강 증진 및 효과적인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통곡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매우 활발하게 촉진하여 만성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장 환경, 즉 장 내 미생물 균형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장은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고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의 부피를 늘려 폐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물을 흡수하여 부피가 커지므로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 섭취나 과식을 줄여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 또는 체중 유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합니다. 여섯째, 통곡물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합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화합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파이토케미컬은 특히 통곡물의 겉껍질 부분, 즉 겨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통곡물의 영양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다양한 질병 예방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통곡물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몇 가지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젊은 연령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동시에 백미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 섭취량도 비슷한 패턴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 분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연소되지 못하고 체내, 특히 내장 부위의 지방으로 쉽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년 이후에는 기초대사량 즉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젊을 때와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이를 모두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것이 곧바로 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갱년기를 겪으면서 호르몬 변화와 함께 체중 증가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비만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50대 이상은 통곡물의 섭취는 권장하되 총 탄수화물 섭취량을 전반적으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50대에서 70대 연령층은 통곡물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일까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통곡물 섭취 권장량은 성별과 활동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보건복지부의 식이지침에 따르면 성인 여성은 하루 약 85g, 성인 남성은 하루 약 113g 정도의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식단으로 적용해보자면 한 끼 식사에 13g에서 16g 정도의 통곡물을 드시는 것이 적절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리로는 약 반컵 정도의 분량, 혹은 통밀로 만든 빵으로는 약 한 조각이 이 정도 양에 해당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며 특히 아침 시간대에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통곡물을 섭취하면 복합 탄수화물이 서서히 에너지를 공급하여 하루를 활력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오전 동안의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통곡물 역시 과다 섭취 시에는 잠재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통곡물은 앞서 강조했듯이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는 장 건강에 지대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통곡물 특유의 거친 식감 때문에 충분히 오래 씹지 않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곡물을 과다하게 혹은 너무 급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지만 과도하면 오히려 위장 운동을 방해하고 가스 형성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관이 약하거나 평소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위장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통곡물의 섭취량을 조절하고 조리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통곡물을 충분히 물에 불리거나 압력솥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조리하여 드시는 것이 소화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통곡물 섭취 후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또는 변비 등의 소화기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섭취량을 일시적으로 줄이거나 잠시 중단하고 반드시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진단과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개인의 소화 능력과 건강 상태에 맞춰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통곡물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50대에서 70대 연령층에게 통곡물은 건강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식재료이자 필수적인 영양원입니다. 통곡물은 만성질환 예방,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 정교한 혈당 조절, 강력한 면역력 강화, 그리고 건강한 장 환경 조성 및 효과적인 체중 관리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곡물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소화 능력과 현재 건강 상태,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량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곡물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식단에서 탄수화물 섭취량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통곡물 이외에도 다양한 색깔의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양질의 단백질원 콩류, 견과류, 살코기, 그리고 건강한 지방원화 맛씨, 호두 등을 함께 섭취하여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올바른 통곡물 섭취의 핵심이자 중년 이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현명한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 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 통곡물 섭취를 통해 활력 넘치고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